욕망하는 생산과 자본주의 기계의 네 번째 강의, 편집증적 욕망과 분열증적 욕망입니다. 기관 없는 신체인 자본주의 기계는 분열적 욕망을 가속화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흐름을 코드화할 수 없기 때문에 공리계를 통해 모든 가치를 돈으로, 모든 욕망을 증식력으로, 욕망의 블랙홀을 만드는 방식으로 재형토하죠. 자본주의는 자본증식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갖는 편집증적 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와 자본가는 어떻게 편집증적 체제인 자본주의적 욕망에 휘말려 들어간 것일까요? 돈 욕망과 증식 욕망은 원래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품 소유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돈으로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상품을 가진 사람은 돈을 욕망하게 됩니다. 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간 노동자들도 생존 자체가 돈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욕망하게 되죠. 하지만 자본가의 경우 상황은 다릅니다. 자본가가 증식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한 돈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기에 돈을 욕망하게 되는 것이죠. 증식에 대한 욕망이 모두 화폐를 향하게 될 때 상품 소유자, 노동 소유자의 돈에 대한 욕망과 자본가의 자본 증식에 대한 욕망이 결합하게 되죠. 자본주의 공리계에서는 화폐가 욕망의 보편 형식이 되는 것이죠. 이제 상품 소유자도 노동자들도 증식에 대한 욕망으로 욕망의 블랙홀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편집증적인 체제로서 자본주의는 자본 증식 이후의 욕망을 탄압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자본주의는 상품이 되는 그림을 그리라고 말합니다. 공부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자본주의는 돈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하죠. 자본주의 사회체는 분열증적 욕망의 흐름을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주의 공리계의 문턱을 분명히 하고 그 내부의 극한을 끊임없이 이전하는 방식으로만 작동합니다. 분명한 건 자본 증식의 욕망에 포섭되지 않은 욕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앙티오이디푸스에서는 부조화나 기능장애가 사회기계의 죽음을 알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어 반대로 사회기계는 자기가 유발하는 모순들, 자기가 초래하는 위기들, 자기가 낳는 불안들,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지독한 조작들을 먹고 사는 습관이 있다. 자본주의는 이를 깨달았고 자기 의심을 멈췄으며 한편 사회주의자들도 마모에 의한 자본주의의 자연사 가능성을 믿기를 포기했다. 라고 합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는 포드주의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미국은 청교도적 금융주의를 체제로 절약과 긴축이 미덕이었기에 소비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했죠. 이학적으로 성장하는 포드주의적 대량 생산 시스템과 금주법까지 동원한 유례없는 금욕주의의 모순이 이윤율 저하 경향과 결합해서 1929년 미국의 대대적인 대공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상품들이 판매되지 않자 실업과 경기 침체와 같은 기능장애로 이어진 공황이었죠. 이 공황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공황은 1933년까지 4년에 걸쳐 유럽의 공업과 아메리카의 농업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미국이 근본이지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두드러지는 공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뉴딜 정책이라는 조작을 통해 케인즈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 케인즈주의는 유효 수요를 창출해서 구매력을 생산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이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으로 금융주의 체제에서 소비가 미덕인 체제로의 변환을 야기했죠. 이로써 자본주의는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자본주의의 공리계는 너무나 유연하여 모든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증식력의 블랙홀은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답이 보이지 않는 여기서 들르즈와 가타리는 오히려 혁명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막스에 전도된 사회주의 체제의 멸망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어떤 혁명이 남아있다는 걸까요? 자본주의의 병폐로 드러나는 증상들, 예를 들면 빈부격차, 잠실의 모녀 사건, 마약 사건과 같은 것을 보았을 때 현대 자본주의는 병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적인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를 없애고 새로운 사회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를 바꾸지 않으면서 국가 전복 이후로 유예시켜버리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삶을 유예시키는 것과도 같죠. 그렇다면 고통을 경감시키는 다른 방법을 적용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니체는 불치병과 같이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고통을 완화하는 기술을 제안합니다. 고통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은 고통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르게 맺을 것인지에 대한 배치의 문제이죠. 이를 사회체에 적용해 본다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과 다르게 관계를 맺는 것, 자본을 다른 배치 속에 위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배치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욕망하는 생산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들레즈와 가타리에게 혁명이란 분열증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블랙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욕망을 만드는 것, 다른 욕망의 배치를 발명해내는 것이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혁명은 자본주의에 구멍을 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열적 힘을 가속화하는 분열증자가 되는 것은 탄력토와의 도주선을 끝까지 그리는 작업입니다. 그건 예술가가 되는 것, 과학자가 되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거나 탐구에 매진할 때, 무언가에 미쳐서 할 때, 그것은 자본의 증식욕으로부터 벗어난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는 그 어떤 공리계로도 포섭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것이죠. 통제 불가능의 영역을 생성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구멍을 파는 것입니다. 증식욕으로부터 탈주선을 그리는 방식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바꿀 수 있는 혁명입니다. 들레즈와 가타리는 과정으로서의 분열증과 질병으로서의 분열증을 구별합니다. 분열증 환자가 보여주는 과정으로서의 분열증은 착란 속에서 완전한 탈주선을 그리며 수동적인 종합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즉, 욕망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들레즈와 가타리는 임상으로서의 분열증이 비참하고 쇠약하게 만든 질환이라고 인정합니다. 과정으로서의 분열증이란 자신의 분자적 도주선들에 따르는 욕망적 생산의 과정입니다. 들레즈와 가타리는 앙티오이디푸스에서 과정을 완성할 것, 과정을 멈추지 말 것, 과정을 공전시키지 말 것, 과정에 목표를 주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과정을 완성한다는 것은 목표나 끝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과정 자체가 무한히 계속됨을 의미하지 않는데 과정 자체의 무한한 계속 속에 있는 존재가 바로 임상으로서의 분열증자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적 생산의 과정의 진행이 바로 과정을 멈추지 않고 하는 한 언제나 분열증적 과정은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영화 소공녀의 미소는 담배를 태우고 위스키를 마시고 남자친구 한솔과 노는 것을 위해 일당 45,000원을 받으며 청소일을 합니다. 집주인이 월세 5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고 새해가 밝음과 동시에 담배값이 2,000원이나 인상되었을 때 미소의 1일 가계부는 마이너스가 되었고 미소는 선택과 포기의 순간을 맞이하죠. 당연히 기호식품인 담배나 술을 줄이거나 끊을 거란 예상과 달리 미소는 월세집을 포기하고 친구들의 집에 얹혀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대학생 때 밴드를 같이 한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잠과 화장실만 부탁하는 미소는 대학 시절 좁은 원룸에서도 친구를 재워주는 것이 마냥 기쁨이었기에 친구들의 집을 찾아가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 가족의 눈치 때문에 어떤 친구와 관계에서 서로 바라는 바가 달라서 미소의 남자친구가 남자인 친구와 함께 지내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해서 등 각기 다른 사정으로 미소는 또 새로운 친구의 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본주의적 욕망에 포섭되지 않고 사랑하는 담배와 위스키를 포기하지 않는 미소를 보고 한 친구는 집이 없을 정도로 돈이 궁한데 비싼 담배를 계속 피우는 건 한심한 삶이라고, 그런 삶을 이해해주기 바라는 건 염치 없는 태도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야말로 자본주의 블랙홀에 구멍을 내는 분열자적인 삶이 아닐까요? 미소의 밴드부 친구들은 미소와의 짧은 동거 후 잊고 살던 피아노를 다시 치기도 하고 대학 시절 사진을 꺼내보며 울기도 합니다. 청소를 의뢰했던 성매매 여성도 임신으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어 미소를 해고하는 순간까지도 미소가 화폐적인 가치로 자신을 대하지 않는 태도에 위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내지요. 미소는 자본주의적 욕망의 바깥에서도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미소의 얼굴은 다른 사람들을 공명케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카메라는 한강변에 빨간 텐트를 비춥니다. 아마도 미소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들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들처럼 맛집 데이트도 하고 집을 구해 결혼도 하고 싶은 남자친구 한솔이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는 해외 파견을 떠나고 자릿세가 올라 위스키 값이 2,000원씩 올랐지만 여전히 이미 우리는 여행을 할 조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공리계로 틀어막으려 하는 욕망하는 생산, 무의식의 생산들은 모든 곳에 이미 만연합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 놓은 매끄러운 공간에서 소위 정상적인 삶을 따라가다 보면 자본의 증식력에 포섭되어 버리고 많은 배치에 위치하게 되지요. 무엇을 위해 무슨 활동을 하는가? 돈을 벌기 위해 공부를 하는가? 공부를 하기 위해 돈을 버는가? 이 둘은 전혀 다른 욕망의 배치를 표현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다른 욕망의 배치 속에 위치하는 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분열자적인 여행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